안녕하세요. 프라이머 8기 전자계약 서비스 모드사인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모드사인 대표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느 법대생처럼 고시 공부를 준비를 했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던 중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 학교에서 개발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개발 동아리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광고 자체가 많은 법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반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호사의 정보를 통해서 또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대학교 개발 동아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와 함께 개발 동아리에 있던 후배들, 친구와 함께 학교 앞에서 이것은 이제 창업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한 다양한 변호사들을 수집을 했고,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 정보가 있는 인트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영업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를 영입을 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제품 개발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왔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겪게 됐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비율에서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소송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법과 관련된 이 문제들이 계약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이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작성한 계약서에서 서명 과정 등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계약서를 쉽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쓸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계약서의 양식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질문과 답변 형태로 아주 쉽게 계약서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생성한 계약서들을 바탕으로 서명을 하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오키도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던 도중에 프라이머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다양한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머 인턴십에 저희 아이디어를 올리고 나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고, 프라이머 파트너분들이 또 관심 있게 잘 봐주셔서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팀에게 있어서는 어떤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 투자를 유치하기 전 그리고 유치한 이후에 정말 권덕윤 대표님과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또 실제로 권덕윤 대표님께서는 이니시스라고 하는 전자결제 영역들을 새롭게 개척하신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되게 높으셨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의 그때 상황이 인트로라고 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또 오키도키라고 하는 계약서 제작 서비스 두 가지 서비스를 4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도중에 저희의 그 오키도키라는 그 서비스 에서 고객들이 저희가 제공해주는 양식이 아니라 고객들이 자유롭게 편집해서 쓰는 그런 양식들을 쓰시는 것을 보고 고객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 양식을 쓰는 데 있어서 고객들의 상황마다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해주신 템플릿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한 양식보다는 고객들이 스스로 특정 내용을 편집해서 쓰셨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오키도키를 쓰시냐라고 또 물어봤더니 만나지 않고 종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할 수 있고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권덕윤 대표님이라든지 멘토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종이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과감하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두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계약서 작성보다는 워드라든지 한글로 만들어진 그 계약서들을 업로드해서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에 집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컨셉에
대해서 권도균 대표님과 여러 대화를 나눴고,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을 그 당시의 두 아이템을 버린다라는 것은 큰 의사결정이었는데 권도균 대표님의 지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창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 자체가 경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직장 경험이 없이 대학생에서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창업자나 경영자는 어떤 관점과 본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 기준들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권도균 대표님께서는 창업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셋이라든지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밀도 있게 코칭을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롤모델은 토스인 것 같습니다. 토스와 모두사인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이 간편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토스 같은 경우에도 성공 과정에서 불편함을 혁신한 뒤에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장을 한 것처럼 모두사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많은 전자계약 서비스가 있었지만 또 간편한 사용성을 통해서 반대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그런 어떤 성장 방식이 사실 모두사인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스가 간편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은 증권, 보험 정말 다양한 형태로 확장을 하듯 모두사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시작했지만 계약생이 주기 전반의 문제를 해결한 것과 동시에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롤모델이 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생 창업가이기도 하고 첫 창업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모두사인에는 슬랙 메신저에 설레발주의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흥분해서 기대하지 말고 과정이 종결되기까지 긴장을 하자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프라이머 투자를 받은 이후로 많은 투자 기관들에게 관심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당시 많이 알려져 있는 벤처캐피털이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는 투자를 검토하고 또 IR을 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투자가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큰 비용 지출을 투자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자금들을 거의 다 소진해서 그런 걸 했다 보니까 저희가 구성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회사가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었고 다행히 후속 투자자들을 빠르게 찾아서 저희가 그 시기를 버티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만들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건 좋지만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종결하거나 마무리할 때 사인을 마쳤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깊이 새기고자 노 사인 노 게인이라는 배경화면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큰 어떤 시행착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사인이 창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M&A 제안을 한 6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제가 창업을 했을 때는 이 창업이라는 무게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풀고 싶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프라이머 투자를 받으면서 돈이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까 나의 지분이라는 가치가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매각이 되거나 엑시스를 하게 되면 나의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다가 저희가 M&A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반대로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창업을 했고 이 회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되게 되물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제가 풀고 싶은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이 모두사인이라는 서비스가 결국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고 또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 계약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로 저의 어떤 가슴을 더 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평생 풀고 싶다. 나의 체력과 나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계속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강해졌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창업을 지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